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영상에서는 불꽃야구 시즌2 선언 하나로 방송가 전체가 흔들리고 있는 이유를 다룹니다. 겉으로는 조용하지만 그 이면에서는 JTBC가 결코 평정심을 유지할 수 없는 진짜 사정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불꽃야구 시즌2 선언은 단순한 예능 프로그램의 연장 발표가 아니었습니다. 이 한 문장은 곧바로 방송산업의 권력구조, 콘텐츠 소유권, 그리고 누가 이 판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가라는 민감한 질문을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렸습니다. 특히 이 선언이 공개된 직후 JTBC 내부와 주변에서 포착된 미묘한 기류 변화는 정상적인 반응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빠르고 예민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조용했지만 그 침묵 자체가 오히려 강한 동요의 신호였습니다. 불꽃야구는 단순한 스포츠 예능이 아니었습니다. 야구라는 종목 위에 서사, 인간관계, 리더십, 패배와 집념을 얹어 만들어낸 이 포맷은 방송을 넘어 하나의 브랜드로 성장했습니다. 시즌1이 방영되는 동안 시청률, 화제성, 클립 조회수, 커뮤니티 반응까지 모두 안정적으로 유지됐고, 이는 곧 시즌2 가가능한가의 문제가 아니라 언제, 누가, 어떤 방식으로 주도하느냐의 문제로 바뀌었음을 의미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갈등의 핵심이 드러납니다. 시즌2 선언은 JTBC의 공식 발표가 아니었고 기존의 통제된 절차를 따르지도 않았습니다. 방송사 입장에서 가장 민감한 것은 제작 여부 그 자체가 아니라 결정권이 자신들의 손을 벗어났다는 인식입니다. 콘텐츠 산업에서 권한은 곧 돈이고 영향력이며 다음 프로젝트를 지배할 힘입니다. 불꽃야구 시즌2라는 이름이 외부에서 먼저 언급되는 순간 JTBC가 쌓아온 통제 구조는 균열을 맞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은 채널을 성장시키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더 소름 돋는 대목은 이 선언 이후 선수들과 팀 내부에서 감지된 미묘한 변화입니다. 공식 인터뷰나 정면 발언은 없었지만 행동과 분위기는 분명히 달라졌습니다. 시즌2가 단순한 재계약이나 출연 문제를 넘어 자신들의 서사와 커리어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선수들 스스로가 자각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는 곧 제작진과 방송사만의 싸움이 아니라 프로그램을 실제로 살아 움직이게 만든 주체들까지 얽힌 복합적인 권력 문제로 확장됩니다. JTBC가 이 사안을 두고 과민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아직 표면에 드러나지 않은 부분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시즌2가 현실화될 경우 누가 통제권을 쥐게 되는지, 브랜드의 주인이 누구로 인식되는지, 그리고 향후 유사한 포맷들이 어떤 선례를 따르게 될지까지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불꽃야구 시즌2 선언은 그래서 하나의 뉴스가 아니라 방송 생태계 전체를 흔드는 신호탄이 된 것입니다. 시즌2 선언이 던진 충격의 본질은 감정이 아니라 이해관계에 있습니다. JTBC가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불꽃야구가 단순한 프로그램이 아니라 이미 하나의 수익구조이자 지배구조로 자리 잡았기 때문입니다. 방송사는 이 포맷을 통해 광고, 협찬, 2차 유통, 브랜드 확장까지 이어지는 흐름을 안정적으로 관리해왔고 그 중심에는 항상 결정권의 독점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시즌2 선언이 그 독점을 흔들었다는 점입니다. 방송업계에서 시즌의 연속성은 늘 방송사의 통제 아래에서만 움직여야 합니다. 누가 먼저 말하느냐, 어떤 언어로 말하느냐, 그 타이밍이 언제냐는 모두 권력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번 선언은 그런 질서를 따르지 않았고 이탈된 신호처럼 퍼져나갔습니다. JTBC 입장에서는 시즌2의 성패보다 더 큰 위협, 즉 통제 불가능한 선례가 만들어질 가능성을 마주한 셈입니다. 불꽃야구가 성공한 이유는 단순한 야구 경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제작 방식, 캐릭터 구축, 서사 흐름, 그리고 팀이라는 집단이 만들어내는 감정의 밀도가 시청자와 강하게 결속됐습니다. 이 결속은 방송사의 로고보다 프로그램 자체의 이름에 더 큰 신뢰를 부여했고 바로 그 지점이 가장 위험한 부분입니다. 브랜드의 중심이 방송사가 아니라 콘텐츠 자체로 이동하는 순간 기존의 권력 구도는 설 자리를 잃게 됩니다. JTBC가 느끼는 불안은 숫자로 환산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시즌2가 기존 틀을 벗어난 방식으로 진행될 경우 광고 단가, 판권 구조, 향후 유사 포맷에 대한 협상력까지 모두 영향을 받게 됩니다. 특히 불꽃야구가 만든 성공 공식이 외부로 확산될 가능성은 방송사 입장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시나리오입니다.
하나의 예외는 곧 규칙이 되고 규칙은 곧 통제력 상실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더 복잡한 문제는 여론입니다. 불꽃 야구는 이미 팬덤을 형성했고 이 팬덤은 방송사의 입장보다 프로그램과 출연진의 서사에 더 감정적으로 반응합니다. 만약 JTBC가 시즌2를 막는 주체로 인식되는 순간 여론의 화살은 곧바로 방송사를 향하게 됩니다. 이는 단순한 비판을 넘어 브랜드 이미지와 장기적인 신뢰도에 타격을 줄 수 있는 변수입니다. 결국 JTBC가 겉으로는 침착해 보이면서도 내부적으로는 긴장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시즌2는 하나의 선택지가 아니라 앞으로 방송사가 콘텐츠를 어떻게 통제하고 소유할 것인가를 시험하는 분기점이기 때문입니다. 불꽃야구 시즌2 선언은 그래서 단순한 연장이 아니라 방송 권력의 균열을 드러낸 사건으로 읽혀야 합니다. 시즌2를 둘러싼 갈등이 더 복잡해지는 이유는 이 문제가 단순히 방송 편성이나 제작 일정의 충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핵심에는 불꽃야구라는 이름이 누구의 것인가, 그리고 그 이름이 만들어낸 가치가 어디로 귀속되는가라는 질문이 놓여 있습니다. 방송산업에서 프로그램은 보통 방송사의 자산으로 인식되지만 불꽃야구는 그 공식에서 벗어난 지점에 서 있습니다. 불꽃야구가 만들어낸 힘은 포맷 자체보다도 그 안에서 형성된 서사와 관계에 있습니다. 감독과 선수, 팀이라는 구조가 반복되는 경기 속에서 축적한 감정의 기록은 단기간에 복제할 수 없는 자산이 되었고 이는 방송사가 통제할 수 있는 범위를 서서히 넘어섰습니다. 시청자들은 더 이상 채널을 보지 않고 프로그램을 보고 있었고 이 변화는 조용하지만 결정적이었습니다. 여기서 가장 민감한 부분이 바로 콘텐츠 소유와 활용 권한입니다. 방송사는 통상적으로 포맷, 편집본, 브랜드 활용에 대한 권리를 쥐고 있지만 불꽃야구의 경우 출연진과 팀이 만들어낸 서사의 비중이 지나치게 커졌습니다. 이로 인해 프로그램의 정체성이 특정 조직이 아니라 사람과 집단에 귀속된 것처럼 인식되기 시작했고 이는 기존 계약 구조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시즌2 선언이 위험하게 받아들여지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만약 불꽃야구가 방송사의 명시적 통제 없이도 계속될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된다면 이는 다른 프로그램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출연진과 제작 주체가 방송사의 승인 이전의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선례가 생기는 순간 권력의 균형은 급격히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할 점은 이 갈등이 공개적으로 폭발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갈등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오히려 이해관계가 지나치게 크기 때문에 모두가 말을 아끼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공개 충돌은 마지막 수단이며 그 이전 단계에서는 물밑에서 수많은 계산과 압박, 메시지 조율이 이루어집니다. 불꽃야구 시즌2를 둘러싼 침묵은 그래서 더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결국 이 문제는 한 프로그램의 다음 시즌 여부가 아니라 방송산업에서 누가 이야기의 주인이 되는가에 대한 질문으로 확장됩니다. 불꽃야구는 그 질문을 가장 날카로운 형태로 드러낸 사례이며 시즌2 선언은 그 균형을 시험하는 첫 신호탄이었습니다. 이 시험이 어떤 결말로 이어질지는 아직 알 수 없지만 이미 판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시즌2를 둘러싼 공기가 바뀐 것은 선언 그 자체보다 그 이후의 움직임 때문이었습니다. JTBC는 공식적인 반박도 명확한 입장 발표도 하지 않았지만 그 대신 다른 방식의 신호들이 포착되기 시작했습니다. 내부 관계자 발언의 톤 변화, 보도 라인의 미묘한 방향 조정, 그리고 불꽃야구를 언급하는 빈도의 급격한 감소는 우연으로 보기 어려운 흐름이었습니다. 방송사 내부에서 이런 현상이 나타날 때는 대개 하나의 공통된 이유가 있습니다. 사안이 단순한 프로그램 문제가 아니라 조직 전체의 판단을 요구하는 민감한 사안으로 분류됐다는 뜻입니다. 시즌2 선언 이후 불꽃야구는 더 이상 엔터테인먼트 섹션의 소재가 아니라 경영과 전략의 영역으로 이동한 모습이었습니다. 이는 곧 위에서부터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은 외부 노출을 최소화하려는 움직임입니다. 보통 방송사는 이슈가 커질수록 자신들의 프레임 안에서 이야기를 관리하려 합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 반대였습니다. 적극적인 해명도 선제적 홍보도 없었습니다. 이는 말 한마디, 표현 하나가 향후 협상이나 법적 해석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즉, 이미 다음 수순을 계산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더 흥미로운 점은
업계 주변의 반응입니다. 다른 제작사나 관계자들 사이에서 불꽃야구 시즌2를 두고 조심스러운 관측이 오가기 시작했고, 이는 곧 JTBC가 느끼는 부담을 배가시키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한 프로그램의 향방이 업계 전반의 기준점이 될 가능성이 생기면 그 선택은 더 이상 내부 문제로 남을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JTBC가 가장 경계하는 것은 통제 불가능한 여론의 확산입니다. 불꽃야구는 이미 감정적 지지 기반을 확보한 콘텐츠입니다. 만약 방송사가 소극적이거나 방해하는 주체로 인식될 경우 그 반작용은 즉각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침묵은 회피가 아니라 시간을 벌기 위한 전략으로 읽힙니다. 결국 시즌2 선언 이후 나타난 일련의 움직임은 하나의 결론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은 서둘러 결론 내릴 수 없고 함부로 말할 수도 없다는 인식입니다. JTBC가 보이는 비정상적으로 조심스러운 태도는 그만큼 이 문제가 단순한 시즌 연장 이상의 파장을 지니고 있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이 국면에서 가장 결정적인 변수로 떠오른 존재는 바로 파이터즈 선수들입니다. 시즌2 선언 이후 선수들은 공개적인 성명이나 집단 행동을 보이지 않았지만 그 침묵은 중립이 아니라 방향성을 가진 침묵에 가까웠습니다. 방송사나 제작진이 아닌 프로그램의 중심에 서 있는 주체들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가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파이터즈 선수들에게 불꽃야구는 단순한 출연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이곳은 커리어의 연장이자 다시 주목받을 수 있었던 무대이며 무엇보다 자신들이 어떤 선수였는지를 증명할 수 있었던 공간입니다. 시즌1을 거치며 선수들은 단순한 캐릭터가 아니라 하나의 이야기로 소비되었고 그 과정에서 개인의 명예와 팀의 정체성은 강하게 결속됐습니다. 시즌2는 그 서사를 이어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로 인식될 수밖에 없습니다. 선수들이 시즌2에 힘을 싣는 이유는 감정만이 아닙니다. 현실적인 계산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방송을 통해 얻은 인지도, 이미지 회복, 그리고 이후 이어질 수 있는 다양한 기회들은 시즌2의 성패와 직결됩니다. 만약 이 흐름이 끊긴다면 그 손실은 방송사보다 선수 개인에게 더 직접적으로 돌아옵니다. 그렇기에 선수들은 시즌2를 단순한 선택지가 아닌 지켜야 할 기회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주목할 점은 선수들이 전면에 나서지 않는 방식입니다. 이는 충돌을 피하면서도 메시지를 전달하는 가장 효과적인 전략입니다. 개인 SNS의 뉘앙스, 인터뷰에서의 미묘한 표현, 팀 분위기의 변화는 모두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시즌2를 지지하지만 그 책임과 부담을 스스로 떠안지 않겠다는 태도입니다. 이 침착함은 오히려 방송사와 제작진에게 더 큰 압박으로 작용합니다. 방송사 입장에서 선수들의 이러한 태도는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요소입니다. 불꽃야구의 힘은 포맷이 아니라 사람에게서 나왔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확인되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시즌2가 좌초될 경우 그 책임이 누구에게 돌아갈지에 대한 여론의 방향도 명확해집니다. 선수들이 보여주는 조용한 연대는 그 자체로 하나의 메시지가 되고 있습니다. 결국 파이터즈 선수들은 이 갈등의 주변인이 아니라 핵심 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들의 선택과 분위기는 시즌2의 향방을 결정짓는 중요한 변수이며 동시에 JTBC가 가장 신중해질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 싸움은 더 이상 위에서만 이루어지지 않고 아래에서부터 힘을 얻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남은 질문은 하나입니다. 불꽃야구 시즌2가 실제로 진행될 경우 혹은 어떤 이유로든 멈춰서게 될 경우 누가 가장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인가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방송사와 제작진의 힘겨루기처럼 보이지만 그 결말은 훨씬 넓은 파장을 남기게 됩니다. 시즌2의 성사는 하나의 프로그램 성공을 넘어 콘텐츠 주도권의 이동을 의미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시즌2가 기존의 통제 구조를 유지한 채 진행된다면 JTBC는 단기적으로 안정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흔들린 인식은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시청자와 업계는 이번 사태를 통해 콘텐츠의 힘이 어디에서 비롯되는지를 목격했습니다. 방송사가 모든 것을 쥐고 있던 시대가 끝나가고 있다는 신호는 시즌2의 성사 여부와 상관없이 남게 됩니다. 반대로 시즌2가 좌초되거나 장기 표류에 들어간다면 그 책임의 화살은 방송사를 향할 가능성이 큽니다. 불꽃야구는 이미 감정적 지지를 확보한 콘텐츠이며 선수들과 팀의 서사는 시청자에게 깊이 각인돼 있습니다. 이 흐름을 끊는 주체로 인식되는 순간 단기적인 통제는 가능할지 몰라도
장기적인 신뢰는 치명적인 손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변화는 업계 전반에 남을 설레입니다. 불꽃야구 시즌2 논란은 다른 프로그램과 출연진, 제작 주체들에게도 메시지를 던집니다. 언제까지 방송사의 결정만을 기다려야 하는가? 콘텐츠를 실제로 만들어낸 사람들의 목소리는 어디까지 허용되는가라는 질문이 더 이상 금기가 아니게 됩니다. 이 질문은 앞으로 더 자주, 더 노골적으로 등장할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이 이야기는 승자와 패자를 가르는 싸움이 아닙니다. 불꽃야구 시즌2 선언은 방송산업이 변화의 문턱에 서 있다는 사실을 드러낸 사건입니다. 누가 통제하고 누가 따르는 구조에서 누가 함께 만들어가는 구조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마찰에 가깝습니다. JTBC의 불안, 선수들의 침묵 속 연대, 그리고 시청자들의 시선은 모두 그 변화를 향하고 있습니다. 불꽃야구 시즌2가 어떤 결말을 맞이하든 이 선언 이전과 이후의 방송 환경은 같을 수 없습니다. 이미 한번 흔들린 판은 완전히 되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점이 이번 시즌2 선언이 단순한 뉴스가 아니라 소름 돋는 이유로 남는 이유입니다. 이 지점에서 불꽃야구 시즌2 논란은 더 이상 한 프로그램의 운명을 묻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방송산업 내부에서는 조용하지만 분명한 재정렬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누가 결정권을 갖는가? 누가 콘텐츠의 얼굴이 되는가? 그리고 시청자는 무엇을 기준으로 선택하는가에 대한 기준이 바뀌고 있기 때문입니다. 불꽃야구 시즌2 선언은 그 변화를 가장 노골적으로 드러낸 사건이었고, 그래서 모두가 불편해졌습니다. JTBC가 느끼는 불안의 근원은 단기적인 손실이 아닙니다. 한 시즌을 더 만들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비슷한 사례가 반복될 가능성입니다. 불꽃야구가 시즌2를 맞이하는 과정에서 방송사의 통제를 벗어난 목소리가 힘을 얻게 된다면 이는 다른 프로그램과 출연진에게도 강력한 신호가 됩니다. 침묵만이 유일한 선택지가 아니라는 인식이 퍼지는 순간 방송사의 권위는 점점 설득이 아닌 협상의 영역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시청자 역시 이 변화를 감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방송사가 선택한 콘텐츠를 소비하는 구조였다면 이제는 콘텐츠 자체와 그 안의 인물에 더 큰 애착을 느끼는 시대입니다. 불꽃야구가 사랑받았던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완성된 결과물이 아니라 그 과정과 감정의 축적이 시청자의 선택을 이끌어냈습니다. 시즌2를 바라는 목소리는 단순한 팬심이 아니라 이 이야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집단적 공감에서 비롯됩니다. 만약 시즌2가 성사된다면 그 과정은 이전과 같을 수 없습니다. 이미 한번 흔들린 구조는 다시 완벽히 봉합되지 않습니다. 방송사는 더 많은 설명과 설득을 요구받게 되고 제작진과 출연진의 위치 또한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갈등이 아니라 조정의 시작이며 방송산업이 성숙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반대로 시즌2가 끝내 무산된다면 그 여파는 더 길게 남을 가능성이 큽니다. 단기적으로는 통제가 유지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시청자와 업계의 기억 속에는 다른 메시지가 남습니다. 불꽃야구는 가능했지만 선택되지 않았다는 인식,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한 의문은 다음 콘텐츠를 바라보는 기준을 바꾸게 됩니다. 이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가장 위험한 변화입니다. 선수들과 팀이 보여준 태도 역시 오래 기억될 것입니다. 그들은 소리를 높이지 않았지만 방향은 분명했습니다.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사람들이 더 이상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조용한 방식으로 증명했습니다. 이 연대는 특정 결과를 위해 움직인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서사와 가치를 지키기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선택은 이후 유사한 상황에서 하나의 기준점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불꽃야구 시즌2 선언은 하나의 질문을 남깁니다. 컨텐츠는 누구의 것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방송사의 자산인가? 제작진의 결과물인가? 아니면 시청자와 출연진이 함께 만들어낸 공공의 이야기인가? 라는 질문은 더 이상 이론이 아닙니다. 불꽃야구는 그 질문을 현실로 끌어냈고 그래서 모두가 쉽게 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논란의 진짜 결말은 공식 발표나 계약서가 아니라 이후 등장할 수많은 선택 속에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방송사가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 제작진이 어떤 방식으로 움직이는지, 그리고 시청자가 무엇에 반응하는지가 차곡차곡 쌓이며 하나의 방향을 만들게 됩니다. 불꽃야구 시즌2는 그 시작점에 불과합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충돌이 아니라 전환의 진통입니다. 익숙했던 질서가 더 이상 당연하지 않다는 사실을 모두가 인식하기 시작한 순간 갈등은 피할 수 없습니다. 불꽃야구 시즌2 선언이 소름 돋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한 문장이 너무 많은 질문을 던졌고 그 질문들이 아직 답을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끝나지 않았다는 점이 가장 중요합니다. 시즌2가 어떻게 결론나든 불꽃야구는 이미 하나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컨텐츠가 힘을 가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리고 그 힘이 어디까지 확장될 수 있는지를 보여준 사례로 남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언은 기억될 수밖에 없습니다. 단순한 예능 뉴스가 아니라 방송산업이 스스로를 다시 바라보게 만든 사건으로 말입니다.